새벽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였습니다. 만득은 고물상 창고 문을 열다 멈칫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철컥철컥 무언가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리가 폐철 더미 사이에서 울려 퍼졌어요. 천천히 다가간 만득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백구 한 마리가 등에 7마리의 새끼를 업고 입에는 또 한 마리를 물고서 비틀거리며 고물상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개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만득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40년 가까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개는 만득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힘없이 새끼들을 내려놓았어요. 8마리 새끼들은 어미의 배 주변으로 몰려들어 보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만득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백구는 경계하는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만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애절해서 만득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죠. 마치 부탁하듯 호소하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자 백구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만득은 개의 몸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털 사이사이로 굵은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등과 옆구리에는 긁힌 상처들이 보였어요. 털이 거칠게 잘려나간 자리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 만득의 손이 떨렸어요. 오랜 세월 고물상을 하며 단단해진 마음이었지만 이런 모습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동물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아무도 모르지만 만득은 길고양이들에게 몰래 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끼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건강해 보였지만 한 마리만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가장 작은 녀석이었는데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그 새끼를 들어 올렸죠. 작고 따뜻한 몸뚱이가 손바닥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사람 불러와야겠구만. 만득이 일어서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새끼들에게 코를 대고 무언가 확인하듯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만득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탁이야, 이 아이들을 지켜줘.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죠. 그리고 백구는 몸을 돌려 고물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만득이 황급히 뒤를 쫓아나갔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하얀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돌아와. 만득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돌아오는 건 찬바람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어둠을 응시했죠.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신발에 무언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흙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큰 바퀴 자국이 고물상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트럭 타이어 자국 같았습니다. 만득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죠. 자국은 골목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물상 입구까지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정순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 당신. 큰일 났어. 만득은 정순의 손을 잡고 창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8마리 새끼 백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정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몰라.
어미 백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새끼들을 맡기고 사라졌어. 정수는 무릎을 꿇고 새끼들을 살폈습니다. 동물을 무서워하던 그녀였지만 이 작은 생명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특히 가장 약해 보이는 새끼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녀석은 좀 위험해 보이네. 당장 따뜻하게 해줘야겠어. 정수는 재빨리 헌 담요를 가져와 새끼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만득은 전기장판을 켜고 따뜻한 물을 준비했죠. 부부는 밤새 새끼들을 돌봤습니다. 가장 약한 녀석은 정순이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줬어요. 새벽 5시쯤 되자 새끼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미 백구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몸에 남아있던 끈 자국과 상처들. 여보,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미 백구가 어디선가 도망쳐온 게 분명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들만큼은 꼭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창고에는 8마리 새끼 백구들의 작은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흘렀어요. 하지만 만득과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만득은 고물상 뒤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백구가 어디서 왔는지, 왜 하필 이곳으로 왔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폐지 더미를 치우던 중이었어요. 쌓여있던 신문지와 골판지를 옮기자 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만득은 허리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게 뭐예요? 바닥에는 마른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질긴 천으로 된 끈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끈은 거칠게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끈을 집어들었죠. 묵직했습니다. 끈 끝에는 금속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더 깊이 파헤치자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파손된 쇠고리, 그것도 개 목줄에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끈 조각. 이건 사람 손목을 묶었을 법한 굵기였습니다. 만득의 손이 떨렸죠. 이건 대체 끈을 펼쳐보니 흐릿하게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고 같기도 하고 문자 같기도 한 문양이었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공업이라는 글자 일부가 보였죠. 만득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다쳤던 공장에서도 비슷한 끈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산업용 결속끈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을 때 쓰는 거였죠. 아니, 설마.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구가 어디선가 탈출해 왔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사람 손목을 묶은 듯한 끈까지 함께 있다는 건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감, 어디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득은 황급히 끈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순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죠.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20여 년 전 만득은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회사와 오랜 싸움을 벌였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합의를 봐야 했죠. 그때부터 만득은 큰 조직이나 회사를 믿지 않게 됐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있소. 만득이 대답하자 정순이 뒤편으로 왔습니다. 새끼들 우유 먹이는데 당신도 와야지. 그리고 정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폐지 좀 정리하다가. 거짓말. 뭔가 있지? 정수는 만득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남편의 거짓말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죠. 만득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끈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걸 찾았소. 핏자국이랑 같이.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끈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는 만득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게 말이요. 경찰한테 알려야 할지 모르겠소만. 알려야지. 이건 분명 큰 사건이야. 하지만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좀 더 확인해보고. 확인은 무슨? 위험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창고 쪽에서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먼저 몸을 돌렸어요. 일단 새끼들부터 돌보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전 내내 부부는 새끼들을 돌보느라 분주했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배변을 도와줬죠. 가장 약했던 새끼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되자 막내 아들 민수가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자주 들르곤 했죠. 사업 실패 이후 아내와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안 계세요? 창고에 있다. 민수가 창고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8마리 하얀 새끼 백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젯밤 어미 백구가 새끼들을 데리고 왔다가 사라졌다고요. 민수는 새끼들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동네 떠돌이겠죠. 새끼 낳고 키우기 힘드니까 사람한테 떠넘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만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녀석들 어미가 심상치 않았어.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민수는 관심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에요. 아무튼 저는 먼저 갈게요. 밥은 먹고 가거라. 됐어요. 입맛도 없어서.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정순이 불렀습니다. 잠깐만. 민수야, 이것 좀 봐봐. 정수는 새끼들이 누워있던 자리 옆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헌 옷감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수가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옷감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페인트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냄새가 났죠. 금속 가루 냄새였습니다. 이거 공장에서 쓰는 작업복 아니에요? 민수는 예전에 철강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몇 년간 공단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냄새에 익숙했어요. 공장? 만득과 정순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민수는 옷감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네. 이 금속 가루 냄새. 도금 공장이나 철강 가공하는 데서 나는 냄새예요. 그리고 이 페인트는 산업용이에요. 만득은 주머니에서 아까 찾은 끈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장 거겠구만. 민수가 끈을 받아들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결속끈이잖아요. 공단에서 자재 묶을 때 쓰는 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백구가 공단 쪽에서 온 거란 말이네. 정순의 질문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민수는 옷감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구석에 희미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빛에 비춰보니 번호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거 작업자 번호인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심상치 않아요. 만득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백구가 단순히 도망쳐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큰 일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수야, 너 공단에 아는 사람 있지? 몇 명 있긴 한데. 왜요? 알아봐 줄 수 있겠냐? 최근에 공단 쪽에서 이상한 일 없었는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요. 근데 왜 그러세요? 설마 이거 가지고 직접 뭘 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눈빛을 알아봤어요. 저 고집스러운 표정. 뭔가 마음먹은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특히 옆집 철규가 제일 먼저 들이닥쳤죠. 만드기, 개 8마리 주었다며. 어디 좀 보자. 철규는 말이 많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끼들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완전 순종 진돗개 아닌가?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 팔 생각 없소. 만드게 단호한 말에 철규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왜? 돈이 되는데. 요즘 진돗개 한 마리에. 그만하시오. 이 녀석들은 팔 게 아니요. 철규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나저나 이상하네. 어미는 어디 갔대? 몰라. 새끼들만 놓고 사라졌어. 에이, 그럴 리가. 걔가 새끼를 버리겠어? 뭔가 있는 거지. 철규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새끼들을 자세히 살피더니 말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 몸에 번호표 같은 거 없어? 보통 애견 농장에서 키우는 개들은 표시가 있거든. 만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급히 새끼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러다 가장 약했던 새끼 귀 뒤에서 희미한 잉크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B-14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철규가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B14? 관리 번호네. 역시 어디선가 키우던 개였어. 만득과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백구가 어디선가 도망쳐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곳이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저녁이 되자 새끼들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득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백구 어미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득은 창고 앞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백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때 만득은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남긴 단서들이 그들을 얼마나 거대한 사건 속으로 이끌게 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구 어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득과 정수는 밤낮으로 새끼들을 돌봤습니다. 정수는 특히 가장 약했던 새끼에게 애정을 쏟았죠. 밤마다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주며 간호했습니다. 영감, 이 녀석 좀 봐. 오늘은 우유를 제법 잘 먹네. 정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동물을 무서워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새끼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특히 약한 새끼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픈 아이를 돌보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만득도 새끼들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데우고 배변을 도와주고 따뜻한 곳에 눕혀주는 일상이 반복됐죠. 고물상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알아봤어요. 뭘? 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단 쪽 지인한테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 서쪽 공단에 있는 대성공업이라는 곳이요.
거기서 폐기물 처리 문제로 조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경비견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비견? 네. 하얀 진돗개였대요. 밤에 공장을 지키던 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정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백구일 수도 있겠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도 맞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그 공장 사람들이 개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대요. 꽤 집요하게. 만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경비견이라면 새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찾는지.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단순히 경비견이 도망쳤다면 이렇게까지 찾지 않을 겁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죠. 민수야, 그 공장이 어디 있냐? 아버지, 설마 직접 가보시려는 건 아니죠? 만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어. 정순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감, 제발 경찰한테 맡기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움직이겠소? 일단 내가 가서 봐야겠어. 만득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누가 말려도 소용없었죠. 정수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당신은 여기서 새끼들 돌봐야지. 싫어. 당신 혼자 보내면 불안해서 어떻게 기다려. 결국 다음 날 아침 만득과 민수가 함께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집에 남아 새끼들을 돌보기로 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성공업은 공단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만득과 민수는 멀리서 공장을 살폈어요. 저기가 맞나? 네. 저 빨간 지붕 건물이요. 공장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었고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둘러보자. 두 사람은 공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공장 내부가 조금 보였어요. 화물 트럭들이 드나들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담장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철조망이 찢어진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봐. 만득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찢어진 철조망에는 하얀 털이 몇 가닥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발톱 자국도 있었습니다. 개가 여기로 빠져나간 거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만득은 철조망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안쪽에는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고 그 주변에 폐기물로 보이는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민수도 함께 봤습니다. 드럼통인 것 같은데. 아버지, 저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폐기물 드럼통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녹슬어 있었고 어떤 건 내용물이 새어나온 흔적도 보였어요. 불법 폐기물 처리.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일부 공장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몰래 버리곤 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공장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 저희가 길을 잃어서. 민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근처에 볼 일 없으면 가보시오. 여기 사유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이 여전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위험해요. 빨리 돌아갑시다.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만득도 이젠 알았어요. 이곳이 보통 곳이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득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구가 왜 그곳에서 도망쳤는지, 무엇 때문에 새끼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달려왔는지.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영감, 큰일 났어. 왜 그래? 수의사가 다녀갔어. 공단 쪽 수의사래. 새끼들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만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정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들 어미가 대성공업에서 키우던 경비견 설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직접 예방접종도 해줬대. 설매.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에게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설매. 하얀 눈처럼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최근에 공단에서 큰 문제가 있었대. 폐기물 불법 처리 건으로 조사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설매가 사라졌대. 그게 다요? 정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더 있어.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 설매가 사라지기 전날 밤 공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 사람들 다투는 소리랑 개 짖는 소리. 만득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 정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설매가 CCTV 하드디스크를 물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대. 뭐라고? 그날 밤 이후로 공장 CCTV 녹화본이 통째로 사라졌대.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설매가 사라진 시간이랑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만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구만. 응. 그 수의사도 이상하게 생각했대. 경비견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설매가 증거를 갖고 도망친 거네요? 그런 셈이지.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 말로는 설매가 아주 영리한 개였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대. 그리고 주인한테 충성심이 강했고. 주인? 응. 공장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김 씨라는 분이 설매를 돌봤대. 근데 그 사람도 설매 사라진 뒤로 연락이 안 된대. 만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설매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곳까지 온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만득은 창고에 앉아 새끼들을 바라봤어요. 8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약했던 녀석은 이제 제법 기운이 넘쳤죠. 설매야,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끼 8마리를 업고 물고 추운 겨울밤을 달려왔을 그 심정이. 정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영감, 우리가 지켜줘야 해. 설매가 우리를 믿고 새끼들을 맡긴 거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요. 저놈들이 여길 찾아오면. 그럴 리 없어. 설매가 얼마나 멀리 도망쳤는데. 여기까지는 몰라. 하지만 만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직감이 말해줬어요.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밤 만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어둠을 응시했죠. 혹시 설매가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겨울 바람뿐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고물상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가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 같았어요. 만득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2명.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창고 쪽으로 다가가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만득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림자들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돌아섰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어요. 2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만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설매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도. 누구냐고 물었소. 만득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실례했습니다. 저희는 대성공업에서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어서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하얀 개를 본 적 있으십니까? 진돗개인데 새끼를 여러 마리 데리고 있을 겁니다. 만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40년 고물상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죠. 개, 여기 개 많소. 동네 떠돌이들이 가끔 들어와서 우리가 찾는 건 특별한 개입니다. 회사 재산이거든요.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만득은 받지 않았어요. 안 봤소. 이제 가보시오.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오. 2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명이 고물상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실례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2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만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정순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영감, 괜찮아? 응. 저 사람들이 뭐래? 만득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새끼들 갖고 있는 거 아는 거 아냐? 아직은 모를 거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요. 어떻게?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증거가 없어. 설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떡하려고? 만득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새끼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일단 새끼들부터 안전하게 지켜야겠소. 내일 민수한테 부탁해서 다른 곳에 옮겨놓는 게 나을 것 같소.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상황을 듣고 나서 민수도 긴장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경찰에. 알아. 하지만 일단 새끼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승용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어젯밤 왔던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추가된 거였죠. 중년 남자인데 옷차림새가 달랐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장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성공업관리부장 최 씨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만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은요, 저희 회사에서 키우던 개가 실종됐습니다. 중요한 경비견이었는데 새끼를 8마리 낳았거든요.
혹시 이 근처에서 안 봤소? 만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러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소문해 보니까 며칠 전 이 근처에서 하얀 개를 봤다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 동네에 하얀 개가 한두 마리요? 하지만 새끼를 8마리나 데리고 있는 개는 흔치 않죠. 두 사람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섰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 봤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최 부장이 민수를 보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희는 그냥 개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보시면 연락 주시면 살해도 하겠습니다. 꽤 후하게요. 필요 없소. 만득이 명함을 받지 않자 최 부장은 명함을 고물상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김성호 씨라고 아십니까?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저희 회사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개를 돌보던 사람인데 그 개가 사라진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왔을 수도 있어서요. 모른다니까요. 최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고물상 안을 힐끗 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가 떠나자 만득과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절대 그냥 개 찾는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김성호라는 사람 얘기를 왜 꺼낸 거죠? 그 사람이 설매 주인이었나 봐요. 만득은 명함을 주워봤습니다. 거기엔 회사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뒤집어 보니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를 찾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만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영감.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경찰한테 그래야겠소. 만득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형사 1명과 경찰관 1명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새끼 백구들 좀 봐도 될까요? 만득이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8마리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형사는 새끼들을 살피더니 귀 뒤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관리 번호네요. 어미 개는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새끼들만 놓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대성공업이라. 최근에 그쪽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 건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들어갔죠. 그게 이 일이랑 관련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대성공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야간 경비원이 실종 신고가 됐거든요. 김성호 씨라는 분인데 만득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최 부장이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실종이요? 네.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가족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실종 신고 전날 밤 공장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싸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날 밤 이후로 김 씨와 경비견이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형사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 공장 CCTV 녹화본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왜 가져갔는지. 회사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하는데 믿기 어렵죠. 만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설매가 CCTV를 갖고 도망친 거란 말이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비견들은 훈련받으면 물건을 물고 오는 걸 배우니까요. 만약 김 씨가 설매한테 그걸 시켰다면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 아닙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확대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회사 측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여길 찾아오면. 정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일단 보호하는 게 좋겠네요. 혹시 잠시 다른 곳에. 안 됩니다. 만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매가 이 새끼들을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해요. 형사는 만득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건넸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상한 사람 보이면 즉시 신고하시고요. 경찰이 떠난 뒤 고물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득은 창고에 앉아 새끼들을 바라봤어요. 작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설매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 한 마리가 얼마나 용감했을까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그 마음이.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는 집에 가지 않고 고물상에 남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득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 설매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만득은 알지 못했습니다. 설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개가 물고 있는 것이 모든 진실을 밝힐 열쇠라는 것을. 새벽 서너 시쯤이었을까요? 고물상 마당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어가는 소리 같았어요. 만득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하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득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매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고물상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어요. 설매야. 만득은 달려가 설매를 안아들었습니다. 개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비에 젖은 것 같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땀과 피였죠. 설매의 하얀 털은 곳곳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다리는 심하게 절고 있었어요. 영감, 무슨 일이야? 정순과 민수가 급히 나왔습니다. 설매를 본 순간 정순은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이 불쌍한 것. 만득은 설매를 조심스럽게 창고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깔고 눕혔죠. 설매는 힘없이 누웠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설매야, 내가 받을게. 만득이 부드럽게 말하자 설매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득의 손에 떨어진 건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였어요. 지퍼백 같은 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민수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CCTV 녹화본 아닐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매가 목숨 걸고 가져온 것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정순이 급히 수건과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설매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뒷다리 상태가 심각했죠. 동물병원에 가야겠어. 지금 당장. 만득이 설매를 안으려 하자 설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8마리 새끼들이 어미의 냄새를 맡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매는 새끼들 하나하나를 코로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모두 확인한 뒤에야 안도하는 듯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만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 새끼들을 지켜줘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만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매야, 넌 정말 대단한 개야. 민수가 급히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야간이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쯤.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옆에는 하얀 개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설매였죠. 저 사람이 김성호 씨겠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김성호는 공장 뒤편 창고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드럼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녹슬어 있었고 바닥에는 액체가 흘러나온 흔적이 보였어요. 김성호가 가까이 다가가 드럼통의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독극물. 화면 속에서 김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김성호가 돌아보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낮에 고물상에 왔던 최 부장이었어요. 부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이런 걸 여기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씨,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을 거요. 모르는 척이요? 이건 범죄잖습니까? 환경청에 신고. 신고? 최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김 씨 가족이 곤란해질 텐데. 무슨 소리? 김 씨 딸이 대학생이죠? 장학금 받으며 다니던데. 갑자기 취소되면 어떻게 되려나. 김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일이나 하시오. 김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주민들 건강에. 이 고집불통 양반이. 최 부장이 손짓하자 옆에 있던 남자들이 김성호를 붙잡았습니다. 김성호가 저항하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설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저게 좀 어떻게 해. 한 남자가 설매를 발로 찼습니다. 설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하지만 곧 일어나 남자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게가 총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아니, 새 파이프로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설매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설매, 설매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사람들 다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이 자식이 녹화를 했어. 카메라, 하드디스크 가져와. 개가 물고 도망갔어요. 뭐, 쫓아. 당장 잡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고물상 창고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득과 정순,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설매는 그 모든 걸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킨 대로 증거를 물고 도망쳤던 거죠.
저 사람, 김성호 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설매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걸 지키기 위해 새끼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설매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설매야. 정순이 울며 설매를 안았습니다. 영감, 빨리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만득이 설매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수는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세 사람이 급히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물상 입구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그들을 비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최 부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최 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비키시오.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개를 내려놓으십시오. 저희 회사 재산입니다. 재산? 이게 생명인데 재산이라고? 어르신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개나 넘기고 조용히. 안 돼.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설매는 우리가 지킨다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최 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다 봤어. USB에 다 있어. 민수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부장과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설매가 가져왔어요. 김성호 씨가 무슨 일 당했는지, 당신들이 뭘 숨기려는지 다 녹화돼 있다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최 부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만득은 설매를 꽉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야, 경찰 불러.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한 남자가 달려들어 휴대폰을 쳐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어르신들, 제발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최 부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냥 USB랑 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조용히 갈 테니. 안 돼.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야. 당신들이 뭘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세상? 최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거 하나쯤이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였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젠장. 물러서시오. 경찰이 온다.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차가 고물상 앞에 섰어요. 형사와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낮에 왔던 그 형사였죠.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재빨리 태도를 바꿨어요. 아, 형사님. 저희는 그냥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개요? 형사는 만득이 안고 있는 설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설매의 상처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동물 학대 아닙니까? 최 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그리고 김성호 씨 실종 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형사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최 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형사님. 민수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다 녹화돼 있어요.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을 돌아봤어요. 최 부장님, 서해 가서 얘기 좀 하시죠. 잠깐, 이건 오해.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동행하시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최 부장과 부하들을 둘러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만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매를 꽉 안고 주저앉았어요. 설매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설매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있는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 새끼들은 내가 지킬게. 약속해. 만득의 목소리에 설매는 안심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만득은 급히 차에 설매를 태웠어요. 병원 가자.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편 고물상에서는 8마리 새끼들이 울고 있었어요. 정순이 새끼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엄마는 영웅이야. 진짜 영웅.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만득과 민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매는 수술실로 들어간 지 2시간째였습니다. 수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죠. 출혈이 많고 골절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대답하지 않고 수술실 문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피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득이 급히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뒷다리 골절이 심해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걸을 수는 있습니까?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만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기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나저나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 부상을 입고도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수의사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 내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만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매를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지만 이미 가족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득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설매는 살았소. 다행히. 정수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USB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대성공업의 불법 폐기물 처리, 김성호 씨에 대한 폭행, 그리고 은폐 시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최 부장과 공장 관계자들이 구속됐어요. 회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성호 씨를 찾은 겁니다. 그는 공장 창고에 감금돼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구조된 후 김 씨는 곧바로 고물상을 찾아왔어요. 설매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호는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어요. 만득이 창고로 안내하자 김 씨는 설매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매야. 설매는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지만 김 씨를 알아봤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어요. 김 씨는 설매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끼들까지 데리고. 옆에서는 8마리 새끼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김 씨는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우리도 설매한테 많이 배웠소. 만득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고 그냥 신고했어야 했는데 증거를 확보하려다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잖습니까? 그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됐으면 주민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설매한테 미안해요. 얘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설매가 증거를 지키고 새끼들을 구하고 결국 주인까지 구한 겁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이 왜? 만득이 놀라자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아버지가 큰일 하셨다면서요? 아니야, 그냥 신문에도 났어요. 백구가 증거 지켜낸 사건이라고. 지연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설매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영웅 진돗개, 주인과 새끼들을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새끼들 좀 봐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 기뻐하며 창고로 안내했어요. 8마리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새끼 한 마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장 작았던 녀석이었어요.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정말 예쁘다. 지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끼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호도 옆에서 새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득과 정순이 돌아봤어요. 무슨 소식?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지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꽉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만득도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서툴러 그냥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부부, 민수, 그리고 만득과 정순까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거였어요. 정순이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준호 형 부부 임신 축하하고 설매 회복 축하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자고.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창고에서는 새끼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늘 죄송했어요. 왜? 고물상 일도 안 도와드리고 아버지랑도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 넌 내 할 일 열심히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민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집만 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설매 일도 해결한 거야. 하지만 실패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만득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정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무뚝뚝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백구 가족이 온 후로 뭔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창고로 갔습니다. 설매는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새끼들이 어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설매야, 내가 우리 집에 기적을 가져왔구나. 만득이 설매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매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설매가 온 후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정순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네도 아기 생기고 민수도 다시 일어서고 저도 요즘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설매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연이 새끼 한 마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 녀석 한 마리 데려가도 될까요? 정말? 정순이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특히 아꼈던 녀석이잖아. 네. 이 작은 녀석이요. 처음에 제일 약했는데 이제 제일 건강해 보여요. 그래, 데려가. 잘 키워줘. 준호가 새끼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희망이. 지연이 말했습니다. 희망이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새로운 희망을 준 것 같아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 부부는 희망이를 안고 돌아갔어요. 민수도 오랜만에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죠. 만득과 정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감, 우리 참 운이 좋지? 그러게 말이오. 설매가 우리 집을 찾아준 게 기적 같아. 맞소. 기적이요. 만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50년 동안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영감.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에서는 설매와 새끼들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깨진 가족이 다시 모이고 상처받은 생명들이 치유되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설매가 가져온 건 단순히 새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용기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고물상 간판 아래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설매의 하얀 털이 반짝였어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진짜 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고물상에 기적을 가져다 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설매는 깁스를 풀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수의사 말대로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진 못했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김성호 씨는 매주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설매를 보러 오는 거였죠. 그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엔 환경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대성공업 사건이 계기가 됐던 거예요. 설매야, 아빠가 왔다. 김 씨가 올 때마다 설매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김 씨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곳이 설매의 집이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설매가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김 씨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아니까요.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개 모양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입양하고 싶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신중하게 골랐어요. 제대로 키울 사람한테만 보낼 거요. 한 마리씩 좋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준호네가 데려간 희망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도 한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아내와 화해의 징표로. 결국 고물상에는 설매와 새끼 2마리만 남았습니다. 만득과 정순이 특별히 아끼던 녀석들이었죠. 한 마리는 가장 약했던 녀석이고
다른 한 마리는 설매를 가장 많이 닮은 녀석이었어요. 이 녀석들은 우리가 키운다. 만드기 선언했습니다. 정순도 동의했어요. 이제 고물상에는 개 3마리가 새 식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반장이 고물상에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공문을 들고 있었어요. 만드기 축하하네. 무슨 축하? 자네가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됐어. 설매 사건 때문에 환경 범죄를 막는데 기여했다고. 만득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가 아니지. 설매 보호하고 증거 지키고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범죄자들 못 잡았어. 며칠 후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구청 회의실에서였어요. 만득은 낯간지러워하며 상장을 받았습니다. 옆에는 설매도 함께 있었어요. 설매에게도 특별상이 주어졌습니다. 영웅견 설매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구청장이 설매 목에 메달을 걸어줬어요. 설매는 꼬리를 흔들며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문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득과 설매가 나란히 선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그 사진이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73세 고물상 주인과 영웅견의 우정. 기사가 나간 후 고물상은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설매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만득은 귀찮아했지만 정수는 좋아했습니다. 우리 설매가 유명 인사가 됐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만득은 거절하려 했지만 정순이 말렸습니다. 영감해. 설매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 동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결국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고물상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설매의 여정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촬영 중에 김성호 씨도 인터뷰했습니다. 설매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영웅이에요.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설매가 김 씨의 손을 하찼어요. 위로하듯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SNS에는 설매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영웅견 설매 해시태그가 유행했죠.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매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설매가 다른 동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만득은 고민했습니다. 설매에게 물어보듯 쳐다봤어요. 설매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좋아 하자는 것 같았어요. 알겠소. 하되 설매한테 무리가 가면 안 돼요. 물론입니다. 설매는 이제 공식적인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가끔 행사에 참여했어요. 동물 보호 캠페인이나 유기견 입양 행사 같은 곳에 사람들은 설매를 보러 왔고 설매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찾았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고물상 마당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성호의 딸입니다. 아, 김씨 따님. 정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자는 25쯤 돼 보였어요. 대학생이라고 했던 설매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저희 아버지 구해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매가 다가와 여자의 손을 하찼어요. 고마워요, 설매야. 정말 고마워. 여자는 무릎을 꿇고 설매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어요. 설매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났어요. 정순이 여자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만득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설매한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해달라고. 만득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만득 어르신, 정순 어르신께. 제 글을 읽으실 무렵이면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어르신들과 설매 덕분입니다. 설매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이던 녀석을 데려왔죠. 그때부터 설매는 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 저는 설매한테 CCTV를 맡겼습니다. 설매야, 이걸 지켜.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 설매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새끼들까지 데리고 도망쳤죠. 설매가 어르신 집을 찾아간 건 기적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나 봅니다. 동물들은 그런 걸 알아요. 설매와 새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매는 이제 어르신들의 가족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르더라도 어르신 곁이 더 행복할 겁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설매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성호 올림. 만득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순도 울고 있었어요. 좋은 분이시네요. 따님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매한테 매일 편지를 써요. 못 만나도 안부를 묻고 싶어서.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십 통이 넘었어요. 이거 설매한테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게. 만득이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럽시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설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을 떠났어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설매 옆에 앉아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한 통 한 통 천천히. 설매야,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잘 지내고 있니? 설매야, 새 직장에 갔어. 환경을 지키는 일이야. 내가 가르쳐 준 거지. 설매야, 오늘 꿈에서 너를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다행이야. 설매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꼬리를 흔들었어요. 옛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만득이 말했습니다. 설매야, 넌 정말 대단한 개야.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설매는 만득의 손을 핥았습니다. 만득은 설매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다 읽었어? 응. 참 좋은 사람이야, 김씨는. 그러게. 설매가 좋은 주인을 만났었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설매도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물상 간판 아래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설매는 이제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집에서 설매는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족을 이어주고 희망을 전하는. 별들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고물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설매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걷고 뛰어놀 수 있었어요. 두 마리 새끼들도 어엿한 성견이 됐습니다. 고물상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견이 됐죠.
설매야, 밥 먹자. 정순이 부르자 설매와 새끼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순도 달라졌습니다. 동물을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개 3마리를 돌보는 게 일상이 됐으니까요. 만득도 변했습니다. 무뚝뚝하던 성격이 부드러워졌어요. 동네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게 됐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자주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당으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네 가족이었어요. 준호와 지연,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까지. 어머, 우리 손주. 정순이 달려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3달 된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얼굴이 빨갛고 통통했습니다. 잘 크고 있네, 우리 강이. 네, 덕분에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도 데려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커다란 흰 개였습니다. 1년 전 떠났던 그 작은 새끼가 이제는 제법 큰 개가 됐어요. 희망이는 설매를 보자 반가워 뛰어왔습니다. 어미. 설매도 희망이를 알아봤습니다. 2개는 서로 코를 비비며 인사했어요. 보는 사람들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있었지. 너희들은? 저희도 좋아요. 강희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준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형님 왔어요?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함께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2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죠. 민수야.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들 어서 들어와. 추운데. 정순이 모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설매네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정순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내자. 건배.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어요. 지연은 육아에 푹 빠져 있었고요. 민수는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환경 관련 일이었어요. 재활용품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거였죠. 설매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잘 됐구나. 이번엔 잘 될 거야. 만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설매 덕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식사가 끝나고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니, 개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설매와 희망이, 그리고 2마리 새끼들까지. 형님, 저기 봐요.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고물상 간판 옆에 새 간판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설매네 고물상. 작은 글씨였지만 선명했습니다. 만득이 직접 써서 붙인 거였어요.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응. 설매도 이 집 식구니까. 만득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고물상을 붉게 물들였어요. 모두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설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준호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강희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설매 이야기? 네.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강희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서요. 만득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겨울이었지.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만득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설매가 8마리 새끼를 데리고 나타났던 그날부터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모든 여정.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미 아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어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매는 우리 가족이 됐어. 만득이 이야기를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맞아요, 어머니. 설매가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용기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설매가 다가왔습니다. 만득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만득은 설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설매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설매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천만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 봐요. 제일 밝아요. 강의를 안고 있던 준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은 설매 별이야. 만득이 말했습니다. 설매가 우리한테 온 날 저 별이 제일 밝게 빛났거든. 정말요? 정말이지. 그래서 나는 생각해. 설매가 별이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별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네와 민수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희망이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설매를 봤어요. 설매도 희망이를 바라봤습니다. 작별 인사였죠. 만득과 정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영감, 행복해? 정순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나도. 너무 행복해.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매와 새끼들도 따라왔어요. 모두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만득은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온 가족이 모였고 설매도 건강하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설매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고맙다. 사랑한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만득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추운 겨울 새벽. 만약 설매가 고물상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멀어진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설매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어요. 이 집에 기적을 가져다 준. 다음 날 아침 만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매도 깨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설매야, 산책 갈까? 설매는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만득은 줄을 매지 않았어요. 이제 설매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두 친구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만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설매는 조금 불편한 뒷다리로. 하지만 둘 다 행복했습니다. 설매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설매가 만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영원히.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친구를 비쳤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한 노인과 한 개의 그림자.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길 만득은 새 간판을 다시 봤습니다. 설매내 고물상.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 설매내 고물상이었어요. 설매가 있어서 더 빛나는 곳. 정순이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밥 먹자. 응.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만득과 정순, 그리고 설매.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영감,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고물 좀 정리하고 설매랑 놀아주고. 나도 끼워줘. 당연하지.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만득과 정순, 그리고 설매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 작은 행복들이 모여 만든 큰 축복. 설매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동물 보호 행사에 참여하고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해 일했죠. 설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동물도 우리처럼 느끼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설매 덕분에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설매는 진짜 영웅이에요. 그렇게 설매의 전설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설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고물상이었어요. 만득과 정순이 있는 곳.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매는 나이를 먹어갔고 만득과 정순도 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만득이 설매에게 말했습니다. 설매야,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가족을 되찾았고 행복을 알게 됐어. 고마워, 정말. 설매는 만득의 손을 핥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어요.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자. 약속이야. 설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약속이었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설매의 별. 고물상 간판 아래 설매내 고물상이라는 글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들. 사랑과 희망, 용기와 헌신. 한 마리 개가 가르쳐 준 것들. 그리고 그 기적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설매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